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기관들의 21년 4분기 매매 기록이 공시됐는데요. 과연 기관들은 금리 인상과 러시아 전쟁 이슈를 앞두고 어떤 빅테크 종목을 샀고 팔았는지 분석해보면서 기관들이 생각한 미래 빅테크의 방향도 같이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작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변동폭입니다. 나스닥, 애플, 구글, 마소의 주가인데요. 보시면 나스닥이 제일 많이 하락했고 작년 10월 1일 대비 6.23%나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로 2.45% 하락했고 마소는 오히려 2.13%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무려 18%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애플이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저는 다른 빅테크들도 대단해 보입니다. 보통 지수가 10% 하락하면 개별주들은 그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5%, 20% 이런 식으로 하락합니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오히려 나스닥의 하락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작년 10월 1일부터의 수익률을 보여드렸냐면 앞으로 보여드릴 기관들의 매매 기록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10월 1일이 대부분의 빅테크들 4분기에서 가장 낮은 주가이기에 딱 10월 1일에 매수한 것이 아니면 기관들은 지금 보이는 수익률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보시다시피 이런 뉴스들로 인해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리 인상과 러시아 전쟁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년 4분기에 이러한 이슈가 없었을까요? 테이퍼링 이슈도 있었고 올해부터 금리 인상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전쟁 이슈도 작년 12월부터 나온 이슈입니다. 세상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미국 월가에서 이것을 몰랐을까요? 미리 대응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금리 인상과 러시아 전쟁 이슈가 빅테크들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관들은 빅테크들을 많이 팔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지금 보이는 빨간 네모 안에서 매매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기관들은 4분기에 어떤 매매를 했는지 공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앞서 보셨다시피 4분기에 매수했으면 대부분 이득을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이는 기관들은 애플을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한 자료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매도한 기록이고 초록색 화살표는 매수한 기록입니다. 보시면 10위까지의 기관들 중 매수 물량을 총 합치면 약 5,500만 주이고 매도 물량은 약 2천만 주입니다. 즉 매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1위 보유 기관인 뱅가드와 2위 기관 블랙록은 주식을 팔았지만 전체 주식수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수량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는 1,000만 주를 매수했고 티로우 프라이스는 보시다시피 3,4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잘 아시다시피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관들의 물량을 합쳐서 봐보겠습니다. 전체 기관 물량은 21년 3분기 대비하여 4,500만 주가 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4분기의 기관들은 애플을 더 매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 풋콜 비율을 보면 1.33으로 0.7보다는 많이 높은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풋콜 비율이 0.7 이하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고 0.7 초가면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주가 하락에 상당히 많이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들은 워낙 큰 금액을 굴리다 보니 해지 수단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풋을 매수한 듯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상향이니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한 것 같습니다. 가치주로서의 성격이 강한 애플이라 금리 인상에도 더 많은 기관들이 주식을 담은 듯한데요. 그러면 다른 빅테크들은 어떨까요?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역시나 보유 물량 1위부터 10위까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압도적으로 매수 물량이 많습니다. 특히나 애플을 매도했던 뱅가드와 블랙록이 마소를 엄청나게 매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 기간에서 마소를 매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0월 초반에 매수한 게 아니면 대부분 손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지금 처음에 매수한 게 아닌 거의 10년, 20년 전에 매수했고 쭉 들고 있는 기관들이 많기에 평단은 대부분 100달러 이하입니다. 손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추가 매수를 작년 4분기에 했다는 것은 금리 인상에도 마소가 잘 버틸 것으로 본 것이죠. 전체 물량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소는 애플과 달리 전체적으로 보면 800만 주 정도가 3분기 대비하여 줄었습니다. 3분기 대비하여 0.16% 줄은 것이니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풋콜 비율이 애플보다 더 낮은 1.17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애플보다 주가 하락이 덜할 것으로 예상한 듯하나 실제로는 애플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해지 수단으로 풋을 매수한 기관들이 많으나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니 대부분의 대주주들은 많은 물량을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구글 자료입니다. 구글은 앞서 보신 애플과 마소와 달리 대주주들의 매수 매도량이 그리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매수 물량이 4만 주가량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 주당 3,000달러에 달하니 물량 개수가 적어 보입니다. 전체 물량으로 봐보면 약 160만 주가 늘었고 0.7%나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마소와 달리 조금 특이한 점은 풋콜 비율이 이번 4분기에 급격히 늘었는데요. 1.0이었던 비율이 1.37까지 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구글의 주가 하락이 클 것으로 분석한 듯합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구글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에 베팅한 듯합니다. 구글의 차트를 보시면 작년 4분기와 지금 주가가 그리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 주가보다 더 떨어지는 것을 예상한 건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작년 10월 1일보다 주가가 7.5%나 하락했는데요. 4분기에 어떤 날에 샀어도 손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간 물량을 봐보겠습니다. 기간 물량에서 제프 베조스의 물량을 제외시키고 풋과 콜옵션을 빼겠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원래 주식을 판다 했으니 금리 인상을 생각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물량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주식수로만 보면 매수 물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역시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많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작년에 오랜 기간 박스권을 횡보하며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으니 이제는 상승할 대로 본 듯합니다. 실제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아마존 역사상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간 물량은 앞서 보여드린 종목들과 다르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약 600만 주나 팔았는데 이 정도나 올랐으면 기관들에서 엄청나게 매수한 듯합니다. 3.86%나 올랐고 1200만 주가 더 추가됐는데 한 주당 가격이 2000달러 후반대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도 비슷한 가격인데 160만 주 오른 것과 비교해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풋콜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고 역시나 단기적으로 하락을 본 듯합니다. 그 다음은 빅테크들 주식 중에서 가장 아픈 메타 플랫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1위부터 10위 기간 총 물량에서 매도가 훨씬 많은데요. 과연 이러한 추세는 전체 기간 물량에서도 같게 나올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약 4%에 달하는 기간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빅테크 중 유일하게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에도 메타 플랫폼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에 풋콜 비율이 낮았지만 다시 21%나 상승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더 하락한다고 예상한 듯합니다. 메타 플랫폼의 주가를 봐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에 매수했으면 대략 지금이랑 비슷한 하락률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기간 물량을 보면 신기하게 다른 빅테크들과 달리 더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듯합니다. 4분기에 매도만 했어도 이렇게 큰 하락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방향성을 맞춘 듯합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 중요한 게 바로 22년 1분기 기간 물량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다면 메타의 미래를 좋게 본다는 뜻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락했는데 더 매도했다면 당분간은 더 안 좋다고 분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떨까요?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물량이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겠습니다. 보시면 테슬라 역시나 매수 물량이 많은데요. 특이한 점을 보면 옵션 물량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인 기간 물량은 아마존만큼 상당히 높습니다. 3% 이상 기간 물량이 늘었는데요. 풋콜 비율도 다른 빅테크들과 달리 11%나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1.2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하락에 베팅한 기관들이 많은 듯합니다. 테슬라는 보시다시피 작년 4분기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점을 찍은 테슬라를 기관들이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매수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 주가보다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라 분석한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간 물량 변화량입니다. 큰 물량을 보유한 기관들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물량을 4분기에 많이 늘렸습니다. 특히나 티로우 프라이스가 물량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앞에서도 이 기간을 자주 보셨을 텐데
애플과 마소를 엄청나게 많이 담았으나 다른 빅테크들은 전부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또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티로우 프라이스는 포춘 500대 기업 안에 속해 있는 투자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기간 물량을 봐보겠습니다. 전체 물량을 보면 오히려 줄었지만 0.6%가량 줄은 것을 보면 아주 적게 줄은 듯합니다. 반대로 풋콜 비율은 조금 감소했지만 거의 비슷하고 1.5라는 비율은 단기적으로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듯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는 가장 높은 값입니다. 기관들은 지금 보이는 빨간 네모 부분 안에서 매매를 했을 텐데요. 다른 빅테크들과 달리 제일 많이 상승했기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전체적인 값으로 비교하면 조금 줄었을 수도 있지만 1위부터 10위 기관들이 이렇게 높은 값에서도 엔비디아를 팔지 않은 것을 보면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분석한 종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종목당 보유 물량이 많은 1위부터 10위까지의 물량 변화를 표시했고 나머지 전체 물량도 표시해 봤습니다. 보시면 메타를 제외하고는 각 종목당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의 물량이 전부 다 늘었습니다. 또한 전체 기관 물량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 증가했고 메타 플랫폼을 제외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의 감소 변화를 보면 1%도 되지 않습니다. 즉 메타 빼고는 기관들은 4분기에 빅테크들의 물량을 늘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올해 수익률은 보시다시피 빅테크들 전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이 올해 1분기에 금리 인상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월스트리트에서 말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12월부터 발생한 이슈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고점 대비 16.5% 하락하며 또다시 저점을 깨러 가고 있습니다. 뉴스 또한 계속해서 공포뉴스를 내고 있는데요. 몇십 조 이상의 돈을 굴리는 대형 기관들이 이러한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겁니다. 물론 기관들은 해지 수단이 있기에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작년 4분기에 빅테크 주식들을 많이 매수했다는 것은 최근 빅테크들의 고점 그 이상 갈 수 있다고 분석한 듯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들에서 작년 4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순위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빅테크들을 엄청나게 담았다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기관들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블랙록, 뱅가드, JP모건 체이스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굴리는 기관에서 금리 인상과 러시아 전쟁을 앞두고 빅테크들을 매수했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이슈도 단기적인 악재로 본 듯합니다. 물론 기관들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기관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식 투자를 잘했기 때문이죠. 주식 투자를 세계적으로 잘하는 기업에서 빅테크들을 엄청나게 매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투자 계획을 세운 데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00% 맞지 않으니 기업 분석을 기본으로 하시고 추가로 이런 지표들도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눈이 많이 오고 있고 날씨가 추운데 다들 몸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는 날씨도 풀리고 전쟁도 평화적으로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든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